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큰나무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제가 레귤라 정규 유튜브 방송을 켰습니다. 하루 이틀 좀 개인적인 일로 이제 아마 숏 프로그램만 내보내고 우리 정규 유튜브 방송은 하루 이틀 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과 또 대화를 하고 또 행설수설해야 제가 또 에너지가 채워지고 또 아마 다시 또 방송에 열중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루 이틀 사람이라는 게 하루 이틀 또 편히 쉬면은 자꾸 더 쉬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면 또 게을러지고 그래서 또 다시 나태해지는 그런 성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인생 이제 그 어떤 말년의 문턱에서 글쎄 저는 문턱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뭐 많은 또 어떤 분들은 문턱은 뭐야 오래리 문턱이 지난 지가 오래됐는데 물론 저는 그러나 문턱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의 건강 상황이라면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저는 도리어 이제 건강을 잃고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고 그래서 좀 자신도 또 나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어떨 때는 화가 납니다. 요즘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 잠깐 쉰다는 것 글쎄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충전의 기회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볼 때는 또 뒤처지는 또 뭔가 현 그 세태의 어떤 많은 그 현재 상황에서 지지지나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여러분들과 행설수설 또 대화를 나누고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여러분에게 또 하고 싶은 생각을 전하고자 방송을 켰습니다. 근데 제가 톡쇼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숏 프로그램도 많이 합니다. 숏 방송. 그 숏 방송은 뭐 미국 아메리칸 칸츄리송 아마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도에 유행했던 지금 소위 시니어들이 젊었을 때 들었던 많은 그 칸츄리송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재무장하는 상태에서 또 재충전하는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메리칸 칸츄리송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민들의 팬을 많이 서포팅을 받고 있어요. 원어민들이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제가 하는 그 어떤 칸츄리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지난 옛날을 아마 회고하고 또 돌아보면서 많은 댓글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댓글에 꼭 제가 리플라이를 해드립니다. 뭐 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다는 그냥 간단한 말로 또 이 하트 표시를 하고 우리 원어민들에게 제가 리플라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첫째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 원어민들의 서포팅은 많이 받는데 제가 또 진정 받고 싶어하는 같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동포의 그 서포팅은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보내는 방송의 그런 어떤 시청률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글쎄 그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좀 외모가 다르고 또 서로 언어도 다른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내드리는 어떤 음악방송 물론 음악방송에는 뭐 어떤 대화나 언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보내드리는 칸츄리송이 원어민이 보낸다고는 생각지를 않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아시안 어떤 남성이 이러한 또 이 미국의 시니어들을 위해서 흘러간 옛 노래를 이렇게 들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이 미국 원어민들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같은 동족인 우리 한국 동포들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섭섭하다는 말은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왜?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또 모든 것, 우리 한국인의 어떤 삶, 어떤 인생, 또 때로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얘기로 여러분들과 아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글쎄 제가 아마 타이틀도 없고 아무런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또 제가 어떤 성직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저 어떤 소시민이 짓거리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그냥 도외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딱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저는 이 미국에서 반세기 가까이 살면서 수만 가지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많은 경험을 했고, 아마 직업상으로나 아마 제가 이 미국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수많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전문적인 일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저는 어떤 파이낸셜 분야에 많은 라이센스를 갖고 파이낸셜 분야, 보험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이런 소셜, 메디케어, 이런 많은 건강보험 이런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메디케어라든가 이런 어떤 요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든가 모든 그런 분야에 저는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아마 거의 최초로 그것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건강 때문에 이제 요새 와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돕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든가 메디케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거의 최초로 취급을 하고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또 자부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그럼으로써 또 많은 시니어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어떤 소셜 문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고, 많은 사람들을 또 도와도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저는 직접 들었고 보고 또 해결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삶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겸손한 의미에서 개통 철학이라고 아마 부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개통 철학, 삶의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겪었던 경험, 실제로 당했던 경험, 이게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았고 제가 모르는 분야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모든 것은 제가 실제로 삶에서 겪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정말 각본도 없이 아무런 어떤 계획도 없이 그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 교수가 됐든 성직자가 됐든 특사가 됐든 그 사람들의 배움이라든가 연구하거나 글쎄 배움에서 나온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저는 현실적인 직접 겪었던 경험, 상상이 아니라 예상이 아니라 겪었던 경험,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이해야 하는 현실적인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전부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은 상상이나 연구나 공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마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와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이 겪었던 경험이고 또 앞으로 겪어야 할 그런 아마 경험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이고 또 많은 이해가 됨으로써 이해하고 또 몰랐던 것도 또 알게 되고 또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게 많잖아요. 내가 우리 여러 시니어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어떨 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알고 있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들끼리 무슨 말동량, 기동량으로 인해서 확실하지 않은 100% 맞지 않는 사실을 그것을 진실인 양 또 그것이 뭐 이 사회에서는 아마 없는 것처럼 이 미국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어떨 땐 잘못된 결정이라든가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거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여기서도 가능한 일이고 여기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알진 못하니까 또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저 불가능한 이런 상태로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고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형제들과 의논하다 보면은 그래 그럼 거기서 그게 안 된다면은 그러면 한국에 나와서 해. 한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결하고 그러고 또 미국에 들어가서 살면 돼. 글쎄 이게 저는 현실적으로 제가 이걸 꾸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느끼는 그런 많은 잘못된 정보 또 잘못된 그 뭐라 그럴까 알고 있는 그 현실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참 당황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니에요. 미국에서 통하면 글쎄 미국에서 통한다는 것 많은 베네핏이 있겠죠.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언어가 딸리고 모든 것이 이 사회에 완전하게 우리가 통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별한 주제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 어떨 때는 답답해요. 왜? 제가 이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의논했던 일, 생각했던 일,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어떨 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뭔가 내 생각에는 뭐 이거 별거 아니라 여기서 내가 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한다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못한다, 안 된다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 이 나라가 모르고 또 그것이 상식에 맞고 안 맞고 그런 것도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왜 안 되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왜? 내가 무슨 어떤 뭐 속된 말로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가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하겠다는데 왜 이게 안 되지? 하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이런 나라나 단체나 법적인 상황에서는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상식과 법의 상황이 안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르고 무식하고
그런 제도가 없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국가는 또 제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세계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이 미국에서의 제일 근본 법을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그것을 더 쉽게 풀이하자면은 소비자. 이 정부나 이런 그 국가에서는 어떨 땐 우리를 크게 봐선 소비자라고 우리를 취급합니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뭐 보호센터, 소비자 뭐 보호법, 많은 법이 있잖아요.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컨슈머를 프로텍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제일 근본 목적입니다. 즉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국민을 보호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의학적인 분야라든가 어떤 상업적인 분야라든가 뭐 국가의 군사적인 문제라든가 또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거기에는 소비자,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으로 두고 많은 그런 규칙과 규범이 있잖아요. 그 괜히 이 대사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사관이 각국에 있는 이유는 어느 나라든지 대사관이 어느 나라에 나가서 하는 일은 뭡니까?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떨 때는 착각을 하죠.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그냥 생각대로 판단을 합니다. 아니에요. 이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체계와 어떤 규칙과 모든 경험 그리고 거기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뭔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선한 방법, 좋은 방법을 동원해서 법으로 만들고 그것을 시행하고 또 정해진 또 해당되는 단체, 기관에서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식대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상식대로만 생각한다면 이 수십억 인구에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다 맞춥니까? 그래도 소위 그 생각들 안 하죠. 자기 자신의 어떤 하나의 불편이 있다면은 여러 사람은 그 불편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이상을 가지고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결국은 불평불만 어떨 때는 나를 보호해주는 법인데 결국은 불편하다고 하고 또 결국은 저거는 이상하고 나쁜 법이야. 지네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또 규정을 짓습니다. 그런 데서 불평불만이 솟아나오죠. 근데 그것이 요즘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속된 말로 말하면은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 시대 또 그 바로 전에 우리 어떤 선조들의 시대와 너무나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의 뭐 MZ 세대라고 하나요? 뭐 MZ 시대라고 하는데 글쎄 그것도 뭐 나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무슨 의미로 그렇게 뭐 부르고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아마 저도 또 어떤 면에서는 촌스러워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남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살면 됩니다. 근데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달려야 되는 게 또 맞는 소리예요, 그게. 근데 그게 당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만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니어들, 나이 먹은 사람들만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가 됐든 모든 분야에 됐든 다 혼합이 돼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편해야 돼요. 서로가 다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쓰는데 불편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요즘 사는 세상 우리가 모든 만들어진 걸 모든 것을 보면은 무조건 어떤 문화의 발전, 어떤 테크놀로지의 발전, 무턱대고 그냥 발전 그만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쓰기에 좀 편한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불편해요. 옛날보다 못해요. 발달되고 더 편하자고 했는데 옛날보다 글쎄 그 시스템은 아마 그냥 그 만든 사람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볼 때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세대가 다르면 편한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하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네. 이용할 수가 없네. 그건 편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요새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의 시대에서 컴퓨터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컴퓨터화해가지고 모든 것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편한 게 아니에요. 거기엔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많아요. 근데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부작용은 좀 덜하겠죠. 그럼 나이 많은 시니어들이 느끼는 부작용은 굉장히 많은데 불평불만 하나 하지 못합니다. 왜? 시대 흐름이 그런데 왜 뒤처진 소리 하냐고 그러죠. 그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일선에서 주역으로 일하는 좀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편하니까 본인들이 편하니까 뭐 꼰대들이 불평불만 한다고 아마 투정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대는 공존의 시대예요. 어느 숫자가 더 많고 어느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시니어의 아마 인구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더 많은 인구가 더 불편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이라든가 요즘 어떤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 아마 시니어들이 컴플레인을 해도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라고 하면서 도외시되고 무시당하죠. 근데 반드시 거기에는 부작용이 있고 정말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인정하지 않아요. 또 그것을 아마 큰 문제라고 생각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 현 사회에서 더 많은 파워를 갖고 있고 더 많은 아마 뭐 주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보죠. 그렇죠.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어떤 중요한 보직은 뭐 아직도 뭐 시니어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 일선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마 모든 이런 소수의 불편과 불만을 아마 도외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게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아니었는데 또 지금 딴 길로 나갔습니다. 아마 다음 편에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는 다음 편으로 넘기고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보가 미숙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또
하려고 하는 모든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은 아니고, 현실에서는 지금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정보 부족이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의 기동량에 의존하게 되고, 또 우리와 상관없는 외부의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어떤 일어나는 그 정보를 우리에게 귀동량으로 알려줍니다. 야, 거기서 못하면 여기 와서 해. 이런 식으로. 그 맞는 말이죠. 뭐 우리가 여기서 정 못한다면은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해야죠.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할 수가 있는데 정보 부족, 또 이해력 부족, 또는 누군가가 자신들의 어떤 베네핏, 자신들의 편함, 자신들의 어떤 속셈에 의해서 귀찮아지니까 아마 쉬운 방법으로 전부 밀어붙이고 알려주고 회피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현실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일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가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런 일선 분야에서 일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대면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압니다. 저는 저기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의 직업과 관계됐던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으면 미국에서는 물론 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못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뭐 과학적이 됐든 뭐 의학적이 됐든 법적이 됐든 어떤 경제적이 됐든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다면 미국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밖에 큰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 그것뿐이지 알려고 노력하고 다 설치하고 찾아보면 다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서 세계 제1의 선진국에 살면서 뭐가 아쉬운 게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그냥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냥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소위 글쎄 뭐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나 잘났고 난 척하는 데는 뭐 세계 넘버원 아니에요. 다 그냥 여러분들 우물 아래 개구리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귀동량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도 아주 성실한, 물론 전문가 중에서도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한 전문가 찾으셔서 한번 수소문 하셔서 그 전문가의 전해주는 우리들의 common sense, 우리의 상식이라고 하죠.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 편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계시다면 주위에 있는 좋은 전문가, 좋은 사람들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